저는 오늘 밤 아내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밤 11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내 정희가 사라진 지 2시간째. 동네를 다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리 밑이라도 간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았죠. 매일 밤 9시 아내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누구 기다려요? 약속했잖아요. 꼭 온다고.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 68년을 살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였는데 치매에 걸린 후 매일 밤마다 보이는 이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는 처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밤 9시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현수, 올해 68세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내 이정희는 저보다 2살 아래인 66세. 우리는 45년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는요. 현수 씨, 부인분이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는 아내를 꼭 지키겠다고, 평생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였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야. 현수. 아, 맞다. 현수 씨. 미안해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3달 전부터였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아내는 어김없이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죠. 여보, 뭐해? 약속했어요. 9시에 온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약속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치매 증상 중 하나려니 했죠. 하지만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9시에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좀 쉬자. 춥잖아. 안 돼요. 약속했어요. 기다려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왜 이렇게까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만식 어르신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만식 어르신은 올해 75세로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현수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부인이. 혹시 30년 전 일을 기억하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그때가 우리 결혼 15년 차였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냥 부인 잘 돌봐드려. 만식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30년 전, 1995년경. 그때 저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고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었나? 당신 내일 저녁 시간 돼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오래간만에 둘이 외식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미안해. 내일 야근이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저는 항상 다음을 약속했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때?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아내는 다른 모든 기억을 다 잃었는데 설마 그 기억만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어디가? 밤 8시 50분 아내가 외투를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에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위험해. 밤이잖아.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놓아주세요. 제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야 해요. 약속이에요. 안 돼. 위험해. 결국 그날은 아내를 설득해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밤새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고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낮 동안 아내는 거의 정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기억력은 형편없었지만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하고 TV도 보고 저랑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만 넘어가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5분, 8시 50분, 8시 55분. 곧 9시네요. 그리고 정확히 9시가 되면 창가로 가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거리만 응시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간절한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아내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배신이 아니야. 아내를 위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부부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내의 옷장을 뒤지고 있다니.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랜 세월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결국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4월 20일. 오늘 현수에게 저녁 약속을 청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것 같다. 요즘 현수는 너무 바쁘다. 주말에도 집에 없다. 외롭다. 하지만 이해한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4월 21일. 현수가 야근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상하다.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야지. 1995년 4월 28일. 또 바쁘다고 한다. 나도 이해한다. 정말 이해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자고 했다. 하지만 현수는 회식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각자 약속이 있다고 한다. 저녁을 혼자 먹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울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일까? 저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니. 그리고 마지막 장. 1995년 5월 12일. 오늘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꼭이요. 약속해요. 현수는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이번엔 꼭 나올 거라고 믿는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5월 12일 금요일. 저는 그날 어땠죠?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려 봤습니다. 1995년 5월. 그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막바지였습니다. 연일 야근과 회식이 이어졌고, 맙소사. 저는 그날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까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내와의 약속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괜찮아요. 주무세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취해서 그냥 잠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그 약속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평생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잊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단 하나 그날의 약속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30년 전 일 기억나?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년 전이요? 잘 모르겠어요. 5월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갑자기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 9시 약속. 그래, 그 약속. 꼭 와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날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치매로 인해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약속만이 남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만식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30년 전 그날 제 아내를 보셨나요? 만식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공원 벤치에서 밤 11시가 넘도록 혼자 앉아 있더군. 비가 오는데도. 비가 왔었나요? 그날 저녁부터 비가 왔어. 부인은 우산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우산을 가져다 줬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더요. 곧 올 거예요. 라고 하더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새벽 1시쯤 됐나. 부인이 혼자 일어나서 집으로 가더군.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만식 어르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부인이 지금 기다리는 건 그날의 자네일지도 몰라. 치매로 시간이 뒤섞여서 아직도 그날 밤 구실을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에만 몰두했는지, 아내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는 평생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제 뒤를 돌봐줬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희야. 네. 오늘 저녁 9시 나랑 나갈래?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녁 9시요? 응. 우리 공원 가자. 오래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공원. 아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하루 종일 아내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저녁 8시 30분 저는 30년 전처럼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내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30년 전 그날 입었던 옷과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네.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됐으니까요. 약속 장소야. 9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아, 맞다. 9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조금만 더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돼요. 괜찮아. 시간 있어.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늦지 않을 거야.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5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벤치, 30년 전 아내가 혼자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렸던 그 벤치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아내가 벤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렸어요. 오래오래. 그래. 맞아. 저는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시가 됐을 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30년 늦었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봤습니다. 30년이요? 응. 나 30년 전에 약속 못 지켰어. 너를 여기서 혼자 기다리게 했지. 비 오는데도. 아내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왔었나요? 응. 많이 왔어. 근데 나는 술 마시고 있었어. 너랑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아내는 한참을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이제 왔잖아요. 늦었지만 왔잖아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매일 밤 9시만 되면 혹시 올까봐. 정희야.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 됐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을게. 약속해. 네. 약속.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못다 한 포옹을, 30년 전 하지 못한 사과를.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이야. 우리 공원.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야. 현수. 당신 남편. 아, 맞다. 현수 씨. 아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깐의 명료함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무서워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계속 말해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잠깐이었지만 아내에게 30년 전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저는 매일 밤 9시에 아내와 함께 그 벤치에 가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정희야. 나야. 현수. 현수가 누구예요?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아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나야. 싫어요. 무서워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여보. 언제 왔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일상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니 오늘은 저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김현수 씨 초기 치매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에게 특별히 집착하는 기억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구시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선생님, 그럼 제가 그 약속을 지켜주면 아내가 좀 더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면 그것이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가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 저녁 8시 50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갈 준비해. 어디 가요? 약속 있잖아. 9시 약속.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 맞다, 약속.
아내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을 때는 정확히 9시였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왔네요. 약속 지켰어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고마워요. 우리는 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그것만으로도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9시 저는 아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있었고 제가 피곤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9시만 되면 아이처럼 기뻐했고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9시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응? 뭐가? 매일 와줘서. 30년 전에는 안 왔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희야, 너 기억해? 가끔 생각나요. 비 오던 날, 혼자 여기 앉아 있던 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왜 안 오는지, 날 잊은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매일 와주니까.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당신이랑 여기 앉아 있는 게.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30년 전에 약속을 어긴 것도 지금 내가 속죄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 순간의 명료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아내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이야. 우리 공원이요?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약속 때문에. 약속.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여기 편안해요.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잠깐의 기억을 허락했다가 다시 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만식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현수 씨, 요즘 매일 밤 공원에 간다며? 네, 어르신. 아내랑 약속이 있어서요. 기특하네. 그런데 말이야. 만식 어르신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요, 어르신? 아니야. 그냥 건강 챙기게. 어르신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날 밤 평소처럼 9시에 공원에 갔을 때 만식 어르신이 벤치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왜? 현수 씨. 미안하네. 사실 내가 자네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부인이 새벽 1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지? 네. 그날, 부인이 집에 가면서 내게 말했어. 괜찮아요. 현수 씨가 안 온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다음엔 제대로 말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잘못인 것처럼 웃더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인은 자네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탓했지. 그게 나는 더 마음이 아팠네. 어르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인이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특히 5월만 되면 이 벤치에 자주 왔었어. 혼자서. 자네가 일하러 간 낮 시간에. 네. 아마 부인은 자네가 바쁜 걸 알았기에 혼자라도 이곳에 와서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네에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저를 배려했다니. 어르신, 저는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그리고 지금 자네가 하는 일이 바로 부인이 평생 바랐던 거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인은 행복할 거네. 만식 어르신은 제 어깨를 토닥이고 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의 사랑을 받기만 했구나. 주기는커녕 상처만 줬구나. 3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정희야. 내가 어떻게? 9시 약속인데. 안 오니까 찾아왔죠.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내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저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30년 전에도 지금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식 날. 아내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정말 예뻤어. 옆에 이 사람은요? 나야. 현수. 아, 현수 씨. 아내는 사진 속 저를 보다가 지금의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똑같네요. 눈이. 그래? 네. 착한 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한 눈이라니. 저는 아내에게 착하지 못한 남편이었는데. 앨범을 계속 넘기다가 1995년경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아이들 학교 행사 사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찍힌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내와 아이들만 찍혀 있었죠. 아, 그때 내가 얼마나 집에 없었는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 혼자. 웃고 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얼굴.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뒷면을 보니 1995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언젠가 함께 오기를 바라며라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가 그때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보, 이거 좀 봐.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저예요? 응. 공원에서 찍었네. 공원. 9시 약속. 9시. 아내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늦으면 안 돼요. 아직 아침이야. 괜찮아. 하지만 약속. 저녁에 갈 거야. 걱정 마. 아내는 그제야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담은 편지를. 정희에게 45년 전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 소개팅 자리였지. 당신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어. 나는 그 순간 알았지.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했는지. 30년 전 당신이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날이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 나는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렸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당신이 혼자서도 그 공원에 가곤 했다는 것도. 나는 평생 당신의 사랑을 받기만 했어. 주는 건 상처뿐이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당신을 지킬게. 매일 밤 9시 약속 지킬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 되니까. 사랑해, 정이야. 평생 사랑해. 당신의 현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아내의 베개 밑에 살짝 넣어뒀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발견하기를 바라며. 저녁 8시 50분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죠. 벤치에 앉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왜? 당신이 옆에 있어서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당신 이름도, 얼굴도 가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이 손을 잡으면 안심이 돼요. 누군지 몰라도 이 손은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아내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저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30년 전의 약속, 30년간의 상처, 그리고 지금의 사랑까지. 모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만식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만약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르신이 좀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왜? 아닙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만식 어르신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네가 건강하게 부인 곁에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죠. 여보, 저기 꽃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저 꽃 이름 알아? 잘 모르겠어요. 진달래야. 당신이 좋아하던 꽃. 그래요? 예쁘네요. 아내는 이미 자신이 진달래를 좋아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9시 어김없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그러게. 당신 이름이 뭐였죠? 현수야. 현수. 좋은 이름이네요. 고마워. 현수 씨. 내일도 올 거예요? 응. 매일 올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밤 9시 저는 아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스러워했고 저를 알아보는 날이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밤 9시만 되면 아내는 조금 더 명료해졌습니다. 약속. 9시 약속. 그 약속만큼은 아내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 금요일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김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돌보시기에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집에서. 하지만 선생님, 제 아내는 매일 밤 9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그 약속을 지키려면 저희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응?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돌봐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희야, 너 지금 가끔요. 가끔 생각나요.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당신이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그건 알겠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잊어버려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택시 안에서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들었죠. 와, 맛있겠어요. 맛있게 먹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응, 제일 좋아했어. 그럼 만드신 분이 저를 잘 아시나 봐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아내는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 50분이 됐을 때 아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 알아. 지금 갈 거야. 우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왜? 당신이 옆에 있어서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당신 이름도, 얼굴도 가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이 손을 잡으면 안심이 돼요. 누군지 몰라도 이 손은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아내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저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30년 전의 약속, 30년간의 상처, 그리고 지금의 사랑까지 모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제 아내는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추억들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9시 아내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약속, 9시 약속, 이라고 중얼거리며. 그리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으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우거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벤치에 앉으면 아내는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도 왔네요. 그럼 약속했잖아.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거야.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30년 전 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돈이,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내는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얼굴도 우리의 추억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아내는 아직도 사랑을 기억합니다. 구시의 약속을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그리고 저는 아내를 위해 매일 그 약속을 지킵니다. 3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어젯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왜? 당신이 옆에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이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추억도 모두 잊혀질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곳에 영혼 속에 새겨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계를 봅니다. 아내가 30년 전 선물한 매 순간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그리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정희야.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늦게라도 깨닫게 돼서. 저녁 8시 50분이 됐습니다. 여보, 나갈 준비해. 약속 시간이야. 아내가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환하게 웃습니다. 약속. 구시. 그래. 구시 약속. 우리는 손을 잡고 문을 나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동안.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너무 늦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년 늦었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면 이것이 제가 68세 김현수가 66세 아내 이정희와 함께 배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